예를 들어 O라는 값으로 초기화된 num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 담긴 값은 지금은 5인데 만약에 num은 6세미콜론이라는 문장이 실행되면 이렇게 num에 담긴 값이 바뀌게 될 겁니다. 변수는 언제든지 그 안에 담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 한번 값이 들어가면 두 번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상수라고 합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상수의 개념을 배우고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리터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번 모듈은 당장은 몰라도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고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를 보시면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변수는 값이 변할 수 있어서 변수라고 하고 상수는 항상 그 값이어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일단 한번 들어간 값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밑에 정리를 보시면 리터럴은 코드상에 적어놓은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int num은 5세미콜론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5가 바로 리터럴입니다. 리터럴의 종류에는 정수, 실수, 문자열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코드에 숫자를 적으면 정수 리터럴 또는 실수 리터럴이 되고 코드에 홑다운표를 사용해서 문자를 적으면 문자 리터럴이 되고 코드에 다운표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적으면 문자열 리터럴이 됩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상수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클립스를 여시고요.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501, alt-v, 엔터 누르시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이 적어볼게요. 작성해놓고 보시면 이 코드는 얼핏 보기에 5라는 값을 출력하는 코드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코드에서 처음 보시는 게 있는데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 뭘까요? 변수 선언 앞에 이게 오면 두 번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 즉 상수가 됩니다. 코드에 보시면 삼행에서 첫 번째 값을 상수 num에 대입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수 num은 두 번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애가 됩니다. 그런데 4행에서 값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행의 주석을 해제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났을까요? 3행에서 num은 두 번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는 상수로 선언되었는데 4행에서 그 값을 변경하려 했기 때문이겠죠. 상수는 값을 딱 한 번 담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3행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분리해서 선언과 초기화를 따로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정리를 보시면 리터럴은 정수, 실수, 문자열 등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정수 리터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정수 리터럴의 표현 방식에 대한 것인데 정수 리터럴은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부터 하시면 편한데요. 0b로 시작해서 쓰면 2진수로 쓴 것이고 0x로 시작하면 16진수로 쓴 것이고 0으로 시작하면 8진수로 쓴 것이고 정수 리터럴을 그냥 쓰면 10진수로 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코드상에 0b111이라고 쓰면 10진수로 111을 쓴 게 아니고 2진수로 111이라고 쓴 거라서 10진수로 7이라는 숫자를 쓴 게 됩니다. 자, 코드상에 0x111이라고 쓰면 10진수로 111을 쓴 게 아니고 16진수로 111이라고 쓴 거라서 10진수로 273이라는 숫자를 쓴 것과 같게 됩니다. 코드상에 0111이라고 쓰면 10진수로 111을 쓴 게 아니라 8진수로 111을 쓴 거라서 10진수로 73을 쓴 게 됩니다. 물론 코드상에 그냥 111이라고 쓰면 그 자체로 10진수 111이겠죠. 지금까지 몇 번 코드상에 숫자를 적어보면서 진수 또는 진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건 모두 10진수만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듯이 2진수, 16진수, 8진수로도 코드상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진수로 111이 7이고 16진수로 111이 273이고 8진수로 111이 10진수 73이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정수 리터럴을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수, 진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숫자를 표현하는 체계,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코드상에서 숫자를 표현함에 있어서 10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십진수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숫자 체계죠. 예를 들어 십진수 111이 있으면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100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10의 1승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10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10의 0승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한 번 더했다는 의미겠죠. 즉, 십진수로 111이라는 숫자는 1을 111번 더한 숫자라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죠? 그 다음 2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이진수라고 합니다. 0과 1을 써요. 예를 들어 이진수로 11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2의 제곱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4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2의 1승, 그러니까 2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2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2의 0승,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한 번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수로 111은 1을 7번 더한 숫자라는 거예요. 십진수로 7이 되겠죠. 그 다음 16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16진수라고 합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모두 사용했는데 10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6개는 알파벳에서 가져왔습니다. 알파벳 A부터 F까지를 써요. 그러니까 16진수에서는 9에 1을 더하면 10이 되는 게 아니라 알파벳 A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A에 1을 더하면 B가 되고 B에 1을 더하면 C가 되는 식입니다. 그러면 F에 1을 더하면요. 그러면 알파벳 G가 되는 게 아니고 16진수에서는 알파벳 6개를 쓴다고 했는데 A부터 F까지를 쓴다고 했죠. G는 없어요. 그러니까 F에 1을 더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알파벳이 없으니까 자리 올림에서 1, 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16진수 1, 0이 있을 때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1을 16번 더한 숫자겠죠. 16진수로 2, 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2는 1을 32번 더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6진수로 11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6의 제곱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256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16의 1승자리, 그러니까 16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16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16의 0승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한 번 더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16진수로 111이라는 숫자는 1을 273번 더한 숫자라는 거예요. 10진수로 273이 되겠죠. 그 다음 8개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8진수라고 해요. 0부터 7까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8진수 111이 있으면 8의 제곱, 그러니까 64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64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8의 1승자리, 그러니까 8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8번 더했다는 의미이고, 8의 0승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1인데 이건 1을 한 번 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진수로 111이라는 숫자는 1을 73번 더한 숫자라는 거예요. 10진수로 73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진수로 111이 10진수로 왜 7이 되는지, 16진수로 111이 왜 10진수로 273이 되는지, 8진수로 111이 왜 10진수로 73이 되는지 아실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EX0502가 있는데 정수 리터럴의 표현 방식에 관한 예제입니다.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클립스로 오셔서 src 또는 디폴트 패키지 위에서 우클릭, New, 클래스, EX0502 누르시고 Alt+V, 엔터 누르시죠. 책에 있는 예제 코드와 똑같이 작성해 볼게요.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마이너스 128이 출력되었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3행부터 6행까지를 보시면 각 변수를 선언하면서 정수값들을 담아주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정수 리터럴이 순서대로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입니다. 자, 이들 각각이 10진수로 어떤 값을 말하는지 아시면 되는데, 2진수로 111, 111, 1은 10진수 127과 같은 값이고, 16진수로 7F는 10진수 127과 같은 값이고, 8진수로 177은 10진수 127과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B1부터 B4까지 모든 변수들에는 127이라는 값이 담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정수를 쓸 때 똑같은 값이라도 여러 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B1부터 B4까지
동일한 값을 담아주게 되겠죠. 참고로 삼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B1에 127이라는 값을 담아주고 있는데 이 127이라는 값을 몇 진수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B1은 1바이트, 그러니까 8개의 비트로 구성된 공간이고 그 8개의 비트는 0111, 1111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127이라는 값을 몇 진수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각 변수에는 127이라는 동일한 값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B1부터 B4까지 모든 변수는 8개의 비트로 구성된 공간이고 모두 같은 값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상에서 몇 진수 정수로 표현했든 그와 관계없이 메모리 공간에 있는 변수에는 모두 동일한 값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1, B2, B3, B4 차례대로 10진수, 2진수, 16진수, 8진수가 담기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값이 담긴다는 거예요. 코드상에서 여러 가지 진법으로 값을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만 다른 것이지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진수 정수 리터럴을 썼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파행을 보시면 플러스라는 기호가 보이는데요. 변수 옆에 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쓰면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걸 증감연산자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배워요. 지금은 다만 변수 이름 옆에 쓰여서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고만 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4의 값이 127이었으니까 여기서 8번 행이 실행되면서 1 증가가 된다는 것은 127을 128로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행에서 출력해보니까 마이너스 128이 출력됐죠. 플러스 128이 출력된 게 아니죠. 그렇다는 거는 B4의 값이 127에서 이제 얼마가 되었다? 마이너스 128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127이었던 값이 1 증가했더니 마이너스 128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이 용어는 참고로만 아시면 되는데요. 쉽게 기억하실 분들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127이라는 값은 0111, 1111이었죠. 플러스라는 기호에 의해서 1 증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0111, 1111이라는 값에 1을 더하면 1000, 0000이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28이라는 겁니다. 자, 127이라는 숫자가 왜 0111, 1111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1000, 0000이라는 숫자가 왜 마이너스 128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고급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 이해가 되는 데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때 해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127과 마이너스 128을 각각 8개의 비트로 표현해 봤습니다.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8개의 비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비트를 특별히 MSB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MSB가 0이면 플러스 값을 말하고 MSB가 1이면 마이너스 값을 말합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서 127은 플러스 값이고 마이너스 128은 마이너스 값이었죠. 자,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요. 바이트, 쇼트, 인틀롱, 플롯, 더블 등 6가지 데이터 타입은 정수 실수 데이터 타입이죠. MSB가 0이면 플러스 값을, MSB가 1이면 마이너스 값을 말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값인 정수와 마이너스 값인 정수는 각 비트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값인 정수는 각 1이 의미하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그 값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1은 64고 그 다음에 1은 32고 그 다음에 1은 16, 그 다음에 1은 8, 그 다음에 1은 4, 그 다음에 1은 2, 그 다음에 1은 1. 그래서 이 모든 값을 더하면 127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인 정수가 2비트로 주어졌을 때 그 값이 어떤 10진수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구성 요소를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MSB가 1이 되면 마이너스 값인 정수죠. 마이너스 값인 정수의 해석은 플러스인 경우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먼저 MSB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쓰고요. 마이너스 옆에 얼마를 쓸지 알기 위해서 저 숫자에 대해서 이해보수화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해보수화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해보수화는 1의 보수화 플러스 1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1의 보수화라는 표현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뒤집는 겁니다. 0은 1로 만들고 1은 0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저 숫자 10000000에 대해서
대해서 2의 보수화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1의 보수화를 진행하죠. 1의 보수화는 뒤집는 거라고 했죠. 0은 1로, 1은 0으로 뒤집어요. 그러면 0, 1, 1, 1, 1, 1, 1, 1이 될 겁니다. 뒤집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 숫자에 대해서 1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1, 0, 0, 0, 0, 0, 0, 0이 될 겁니다. 이 값은 10진수로 128이고요. 이 128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보호 옆에 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1, 0, 0, 0, 0, 0, 0, 0이라는 숫자는 10진수로 마이너스 128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28이라는 10진수가 주어졌을 때 이걸 2진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인데요. 간단합니다. 이번에는 이 128에 대해서 2의 보수화를 진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128이라는 거는 이진수로 1, 0, 0, 0, 0, 0, 0, 0이죠. 이 숫자에 대해서 2의 보수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1의 보수화를 진행한 결과 0, 1, 1, 1, 1, 1, 1, 1이 되고 여기에 1을 더하면 1, 0, 0, 0, 0, 0, 0, 0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진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8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 0, 0, 0, 0, 0, 0, 0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인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해보고 또 마이너스 값인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의 보수화가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고급이었습니다. 고급인 이 모든 내용은 일단 몰라도 괜찮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수는 변수와 유사한 것이죠. 다만 값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와 상수가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 선언 앞에 final 키워드를 썼죠. 리터럴은 코드에 직접 적은 값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코드에 써있는 값이고 코드를 볼 때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값입니다. 정수 리터럴의 표현, 앞에 0b를 붙이면 2진수, 앞에 0x를 붙이면 16진수, 앞에 0을 붙이면 8진수로 표현했다는 거고 그냥 쓰면 10진수로 쓴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